비상적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좀 큰 것 같아서 아까 어변성역, 그 다음에 교룡 등천. 대한민국에 금장지지가 여러 곳 있습니다. 금장지지가 여러 곳 있는데 대표적으로 용자 들어간 데하고 봉자 들어간 데 조건 부분들이에요. 남원 교룡산은 산해지에도 나올 정도고요. 아마 한강 이남의 도시 중에서는 경주보다 오히려 남원이 더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리산은 안 나오는데 교룡산은 나온다. 뭐 그런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룡산은 주목을 받는 것이 뭐냐 그러면 손성우 씨 터 읽어보셨어요? 네. 터 읽어보면 남원 사대길지 얘기가 나와요. 동복호, 동쪽에 호랑이가 누워있고 북장군, 북쪽에 장군이 아까 버티고 계시며 서설령, 아까 서쪽에 아까 이제 신선이 앉아있고 남옥령, 남쪽에 왕비, 옥녀가 앉아있다. 어디냐? 남원 가면은 주천 쪽으로 나오면 다 호랑이 써졌어. 그죠? 호음실, 호곡, 아까 얘기해서 다 이게, 거가 호랑이 명당이 있다는데 이게 별로 치면 5개. 장수 돌침대 계속 나오는 게 5개.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호숙이라고 하는데 쑥제, 전주도 쑥제 있죠? 남원은 쌍쑥제가 있어요. 쌍산동이 있어. 여기 남원은 지금 구례산동이 옛날에 남원산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산자에 동래동자를 쓰는 게 구례산동이고요. 매산자에 동력동자를 쓰는 게 남원산동. 근데 둘 다 쑥제가 있고요. 거기에는 어떤 부분들이냐면 수코 자리가 있는데 수코는 잘쑥이에요. 호랑이가 엎드려서 잠자고 있는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주도. 그래서 거기 호동에서 장미란이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장미란 외가가 거기에 여기 지금 전주박물관 옆 앞동네. 그래서 그 호랑이 동네에 그 호랑이 기운을 장미란이 타고 거기서 외갓집에서 태어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뭐 동네 입구에 뭐 붙여놨죠. 그림 그려놨어. 장미란 동네 해가지고 이렇게 엽도 들고 있는 모습 그려놨는데 진짜 호숙은 남원 양호숙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망빛, 칠장군, 팔정승 뭐 이렇게 돼 있어요. 2개 다. 왕비 3명이 날 거고 정승은 뭐 당군은 8, 뭐 이런 식으로 제기가 돼 있는데 이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북장군은 고남산이에요. 고남산.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 이성계 장군이 산신한테 올렸던 재단이 있고요. 거기 밑으로 내려가면 장교리도 있죠. 그때 당시에 장군들, 장교들이 모였던데 뭐 이렇게 해갖고 그 운봉 이쪽 들어가면 다 그런 지명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가 장군대자가 있는데 그 장군대자는 오선 장군이랍니다. 별 5개. 너무 막 별이 흔한가요? 너무 센가요? 그리고 서설령은 황희정승 할아버지 자리를 잡고가 지칭한다라고도 하고요. 부자정승터, 그래서 홍곡 단풍이냐. 그럴 때 풍악산은 단풍나무 풍을 씁니다. 근데 어떤 책에 보면 그냥 바람풍으로 써져 있습니다. 풍악산. 그러면 잔치하는 치알봉. 치알봉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지금은 순창이 됐는데 그 동계에 가면 치알봉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이게 그 서설령은 그걸 지칭한다고 그러고요. 7정승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아까 장수왕 씨, 아까 황희정승 할아버지는 부자정승이에요. 황희와 황수신만 영의정이죠. 정승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남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옥녀, 아까 남옥녀는 송동면 가면 옥녀봉이 있습니다. 거기에 왕비가 날터가 있다. 그러니까 왕비 쪽이 원하시면 그 근방에 가서 파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석 그 뒷산 있죠? 그게 옥녀봉. 그 옥녀봉 옆으로 가면 물레째가 있어요. 물레째가 뭐냐면 이렇게 알죠? 솜 타는 거, 솜 타는 부분들 미영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처음 아까 목화를 들여오신 분이 문익점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그 목화를 퍼뜨린 분이 그 아드님인데 그 아드님 이름이 문대야.
그 문내가 만들었다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그 만든 사람 이름을 그대로 쓰게 물내야. 근데 물내가 문내 그 만든 제작자 이름입니다. 그렇게 생각. 물레방아에서 유래됐을. 아니 물레방아에서 이게 되지 않았어요. 똑같이 돌아가는 거 똑같아. 아까 실지 않는 문내는 아까 문내라는 분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아까 있을 정도 이렇게 제기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남원에 시내에 천기가 있다고 했어요. 천기는 이화명전인데 이화가 뭔지 아시죠? 백꽃. 이화대학교가 백꽃이죠. 그러니까 그 최연배 선생이 백꽃 큰 배움터 그렇게 번역했나요? 그렇게 그 부분들 이화 명전이 있는데 전자가 무슨 전자예요? 전자. 남원 시내에 이화명전이 있는데 그 이화명전은 임금자리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룡산을 금장지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책을 확대해서 가면 남원시에 집을 짓는 건 위험한 소지가 있는 거죠. 임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안리에 가보시면 이화명전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어요. 거기 그 아까 광활루라고 하는 현판이 크게 있지만 거기에 몇 개의 현판이 여러 개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개의 현판이 적혀 있는데 여러 개의 현판 중에 하나가 이화명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가 있는 거죠. 남원산성 올라가 이화명전을 바라보니, 그죠? 을진이 날진이 이 노래가 어디서 만들어졌냐? 교룡산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얘기하는 게 거기에 등장하는 이화명전은 그 이화명전 명당틀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광활루를 지칭합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이게 제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세중에는 공황새 그 왕이 난 그 노래 무서운 노래예요. 저 중앙에서 들으면 이것들이 그냥 그래서 아까 교룡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부분들 또 부분에서 얘기하면 완주에 비봉산이 있어요. 완주의 비봉산은 날빛자야. 공황새는 어떤 새예요? 항시 성현이 출현하면 나온다는 새야.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 봉황이 내려앉는다는 것은 새 임금, 새 왕조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새 나라가 생긴다, 새 세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볼 때는 이 시죠, 그죠? 이게 시자가 바로 붙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리를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봉동이 물가마을이 된 거예요. 봉동에 보면 비봉산 앞에 봉실산이 있는데 봉실산 밑에 동네는 누구 묘가 있냐면 추수경 장군 묘가 있어. 이게 전주 출신 시조인데 조건 부분들이 요 추수경 장군이 묻힐 수 있었던 건 추수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미국 시민권자야. 여기 이 여성이 아까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도와주러 올 때 장군 부장으로 왔는데 이게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추수경의 선조가 출씨들이 우리나라에 온 건 추계 출씨가 이렇게 와요. 왔다가 그중 유명한 사람이 추적이야. 여러분 명신보감 읽으셨죠? 명신보감 저자 추적이야. 원래 출씨는 중국이 본토야. 그래서 우리로 와서 아까에서 이게 함흥으로 들어와서 이 출씨들이 쭉 제기하는데 이 추적은 경상도에 정착을 하고 이중 제가 이름을 깜빡했는데 이 추수경에 아까 오대인가가 중국으로 넘어가요. 이때가 언제냐면 고려 말 정도. 이때 중국에는 어떤 부분들이냐 원나라가 쇠퇴하고 금산사해라는 절에 아주 떼도적에 아까 못생긴 놈이 하나 나타나.
주부라고 하는 원장이가 주원장이가 이런 모임을 딱 가졌는데 거기에 딱 들어있었던 사람이 출시야. 그래서 개국공신이 된다. 아까 10대 개국공신이 돼. 이 추적의 조상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갔다가 또 중국으로 갔어. 가서 대대로 대수를 하던 중 추수경이는 우리로 얘기하면 병마절도사 정도 되는 지위에 있었어요. 그 지위에 있는데 이 양반이 나서서 아들이 5명인가 10명인가 있었어요. 전 자식들을 이끌고 보냐 우리 조상들의 나라인데 외놈들이 쳐들어와. 그래서 이여송 장군이 진출하기 전에 독단적으로 제일 선봉부대로 와요. 그냥 이쪽은 승인도 안 났는데 몰고 와. 몰고 왔기 때문에 추수경 장군이 그래서 상당히 명나라 원군 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싸우시는 분이에요. 명나라 느긋이 싸우죠. 맨 이상한 짓만 하고. 근데 추수경은 자기 고국이야. 여기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나라를 고국으로 생각했어. 그러다가 어디 전투에선가 크게 부상을 입고 요양하다가 여기서 죽어요. 죽은 데가 여기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여기 묻히고 싶은데 묻혀도 간섭을 못해. 그죠? 아까 조선 왕이 선조가 딴 사람이 몇 돈 거기다 쓴다면 저것이 욕심을 품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추수경의 위치나 조건은 어때요? 엄청난 위치 조건이고 또 그만한 공적을 세우셨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거기가 개방되고 마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추동이라고 하는데, 그죠? 추씨들이 사는 동네다는 뜻도 되지만 추수경 장군 묘가 원래 그 묘 있을 때는 집이 있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요 추수경 조건이 되는 거고, 지금 추미애는 이쪽 집이에요. 요양반 자손은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 왔다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은 전라도에 많고 여기 본뿌리는 경상도에 많고, 그러니까 추적 선생이 더 윗대고 추수경 장군이 더 후대인데 이런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으니까 이쪽 출시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조건 부분에서. 그래서 요 부분들 제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기에 봉황새가 대한 전체가 전주에 10왕터 중에 하나가 여가 있다. 여가 있으니까 조건 부분에서 날아가 버리면 인물이 안 나죠. 그래서 비봉산 이름은 비봉면 비봉산 이쪽은 사실은 개명운동을 좀 해야 돼요. 이 왕조 시대에 지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실제 저기 어디죠? 진주는 회복운동을 했어. 진주는 이 강씨들이 살던 뒷산이 대봉산이었거든요. 이게 궁으로 쓰기도 하고 봉황공자 대봉산이 큰 봉황. 근데 이 대자를 지우고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조선시대 때 하도 강씨들이 인물이 많으니까 조선 초에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저 집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집을 알을 깨고, 지금은 강씨들이 복원한 알이 있어요. 그걸 깨버리고 그 집터를 파니 아까 석 달 열흘 동안 피가 솟았다고 그러거든요. 그 뒤로 진주가 인물이 안 나고 진주 강씨가 인물이 안 난다.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우리 복원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거기 가서 비봉산으로 혼납니다. 다 대봉산이라고 부르라고 그래. 여기 대봉산 맞지? 비봉산 아니야. 우리 동네는 아직도 그 동네 사람들이 자각을 못하고 우리가 자각을 못해서 그냥 비봉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비봉이라는 말은 가장 나쁜 말이에요. 봉이 날아가 버렸다. 그죠? 봉이 날아 들어왔다 그래야 되고 봉이 내려앉았다 그래야 되는데 조건 이런 부분들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극상의 동물이고 모든 동물이 여의주를 얻으면 이 여의주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 능히 여의주를 얻어서 신통력을 부리고 동물이 여의주를 얻어서 용이 되고, 용이 꼭 뱀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닭도 여의주를 얻으면 용이 되니 계룡이 되는 거고, 그죠?
돼지도 예의주를 얻으면 용이 되는 거고, 그래 돼지용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아까 다 제기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용이 됐다는 것은 아까 하찮은 게 귀한 게 됐다는. 이윽고 사람이 예의주를 얻으면 모든 뜻을 이루어. 그죠? 그래서 예의주잖아요. 같은요, 뜻은. 그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죠? 이 세상에 생각대로 되는 사람이 최고. 더 고칠 거 없죠? 아까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내가 사실은 나한테 금덩이가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어. 근데 금덩이가 좋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여의라는 말은 당신이 필요한 것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죠? 여의 하나씩은 들고 다녀야겠죠? 아까 제가 볼 때 우리 어떤 수련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뜻. 내가 뜻이 세상과 같아지든지, 그래서 세상이 내 뜻과 같이 되든지, 그런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물고기가 용이 되는 거나, 땅속에 이무기는 큰 뱀이죠? 용 못된 대맹이 또는 이무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무기가 털을 벗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해서 내년은 소원 성취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아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기회가 올 수 있다. 시간적인 조건이 잘 뜨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분해보면 이 임은 이 임자 맡길림 이렇게 하면 될 그죠? 임신할 일. 임신을 해야 애를 낳죠. 그죠? 임신도 안 되는데 애를 못 낳죠? 우리가 지금 부분에 애를 갖기를 너무 열망하면 상상 임신도 되는 거죠. 근데 임신 예적이 안 되면 모든 것은 임에서 시작돼요. 임이라는 숫자는 선천에서는 아까 얘기해서 가, 을, 병, 정, 정자고 이렇게 합쳐지니까 6이 6이라는 수. 선천수는 뭐냐 그러면 저기 아까 한학에서 오운 6기예요. 오운은 갑기운, 을경운, 아까 병신운, 정임운, 무기운, 그죠? 간합이운. 그래서 하늘은 열로 이루어졌으니 다섯 쌍. 다섯 쌍은 다섯 쌍이 다섯 개의 기운으로 돌고, 그죠? 땅은 사오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그죠? 12개니 6쌍이 돼서 6기, 6개의 기운이 돌아간다. 이 오운과 6기가 합쳐지면 세상의 모든 기운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침과학이나 조건 하나학에서 오운 6기라고 얘기하는 건 천지우주의 기운을 가늠해서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기양 있는 게 아니고 천지우주 기운을 본받아서 태어난 것이니 천지우주 기운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사주로 그 기운을 전부 아까 진단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병을 치료했던 한의분들은 생년월일시부터 봐, 그죠? 그리고 이 오늘 일찍부터 봐, 그리고 시간을 봐, 그죠? 지금 침 놔야 될 시간인지 안 놔야 될 시간인지 조건을 확인해서 그 얘기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아까 얘기해서 죽는 거나 병을 낫고 깊어지고 얕아지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따라가니 모든 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선천수는 5운 6기로 계산하는 거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진 원칙, 원리. 그래서 오행으로는 얘가 1등 1이라고. 임수가 1이다. 수의 기운이 1, 6, 1이. 그죠? 임수는 1이고 개수는 6이다. 전체 우주의 기운에 우리가 제기하는 것은 물이 없으면 세상은 안 만들어져요. 물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엄마 없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수정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합쳐지면 혼이 깃드는 거예요. 혼이 깃들어야 이제 그게 딱 세 개가 만날 때가 임신하는 기간이에요. 그죠? 수태가 되는 기간이에요. 딱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호랑이 되는 거죠. 아까 정자와 난자가 딱 결합하는
순간, 조건. 모든 것의 출발이야. 후천수는 지금 우리가 쓰는 거예요. 가물병정 무기경신 임계니까 순서대로 쓰면 9번째나 돼. 그죠? 후천에서는 9이지만 1, 2, 3이니 그죠? 임신을 하고 2는 정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올해 아까 새로 돌아오는 해가 정입합 조건 부분들이야. 모든 것들을 아까 수태할 수밖에 없다. 임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갑이 순서를 이어서 오행수가 되니까. 그죠? 조건 부분에서 보면 이는 정기가 갑이야. 그죠? 그러면 왜 임의색이 되느냐 그러면 이 호랑이야말로 뿌리가 튼튼한 호랑이야. 그죠? 뒷배기 좋은 호랑이야. 힘센 호랑이.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호랑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 부분에서 황호가 더 세냐 흑호가 더 세냐 얘가 더 셀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어쨌든 내년에는 나아가고 임신하고 아까 만들고 확장해도 되는데 올해는 어떤 부분들이 신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신축이란 부시아야 새로 생기죠. 그죠? 우리 송 교수님 그부터 헐어냈죠? 헐어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조건 부분에서 헐어내야 새로움이 들어오는데 내년은 헐어낸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쭉쭉 빵빵 올려야 된다. 아까 나아가야 된다. 조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틀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임금님도 여기서 나갔다고요. 자, 이것도 아까 임금 왕자도 사실은 이자가 간 거야. 왜? 이건 생각해 보세요. 하늘도 반듯하고 땅도 반듯하고 사람도 반듯해. 요건 어떤 부분? 하늘은 숙였어. 하늘을 볼 때는 이 인간의 자세죠. 수그려야 돼. 그죠? 이 올려다 보기는 해도 하늘은 경배해야 돼. 임자가 훨씬 더 예의 바른 글자예요. 조건 부분 잘 보세요. 그래서 성인성자는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인성자가 요건데 얼마나 이뻐. 그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교만해. 조건 부분들. 임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조건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어디라고요? 현달로 하면 항시 간목이야. 일본이 을목이고 바람손. 그죠? 간목이 이는 뭐예요? 걸록이야. 그죠? 녹존이야. 제가 아까 복선규인이야. 조건 부분에서 갑일생이 이시에 태어나면 실옥격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시간에 직단으로 들어갔어. 조건 부분에서. 간목이 정월에 태어나면 정록월이 돼버리죠. 그러면 아까 일단 튼튼해. 그죠? 조건 부분들이야. 튼튼하면 좀 깎아내긴 해야 되죠. 내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부분들이냐 그러면 엄청난 화랑 국면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고 조건이 확 쫄아들어 있고 디플레이션만 일어났죠. 이건 살기 어려워 죽겠고 하는데 물가는 동동동동 뛰어. 그죠? 이건 완전히 죽이는 거죠. 수익은 확 줄어드는데 조건의 그 부분들이요. 지금 부분에서 사회적인 재화는 안 늘어나는데 계속 돈은 풀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아까 뉴스에 잠깐 보니까 어제 좀 충격적인 걸 봤는데 지리산 저기 백골동이 어디 있어요? 지리산에 그 동네 있어요? 백곡동이요? 네, 백곡동. 백골동이라고 하던데 막 거기 사람들이 엄청 죽어갖고 막 귀신 영화를 만들어놨다고 김은희가 지리산을 아주 악산으로 만들어놨던데 그래갖고 어제 갑자기 뉴스 끝나고 걔가 나와서 지리산 써짓길래 아유 지리 명산을 하고 했는데 딱 한 장면만 멋있게 나오대. 우리 저기 천궁에서 하늘 보면 하늘. 그 별들 있죠? 별자리 그거 나오는 그거 거기서 찍었던. 예. 그리고 이게 지리산을 완전히 망치고 있던데. 어쨌든
범은, 호랑이는 우리 민족한테는 어떤 부분들이 수호신. 그죠? 우리 그 호랑이 습성이 어떨지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조상들은 절대 호랑이가 사람을 해친다고 생각 안 했어. 그죠? 호환을 아까 얘기했어. 이 호환을 당할 사주를 딱 그렇게 해서 잡아서 우리는 백호대살이라고. 그죠? 요 백호대살을 탄 자는 어떻게 돼요? 호환을 당한다. 그러니까 산에 가지 말고, 산에 가더라도 개먹지 개옥하지 말고 개호자가 개호주한테 딱 물려갈 거고 조건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이게 근자에 어쨌든 저기 일제시대에 호랑이를 멸종시켰죠. 일본 종독부에 보면 일제시대 동안 호랑이는 1000마리 가까이 잡혔고요. 범은 여기서 이렇게 표범, 그죠? 여기 지금 뭐 줄무늬 있는 건 호랑이고 여기 점 박힌 건 촌 사람들 그 점배기라고 그러는데 점배기는 저기 저 표범인데 4,900마리 정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얼마나 호랑이 천국이었는지 이렇게 보여. 이게 또 하나가 일본은 호랑이 한 마리도 없었어요. 풍신수길에 조선을 침략할 때 첫 번째 명령이 그거였대요. 조선의 호랑이를 생포해와라. 일본은 호랑이가 없어. 일본 섬은 호랑이가 살 조건이 못 된대요. 그래서 호랑이가 한 마리도 없으니 그래서 일본 애들이 최고 좋아하는 게 호피. 이제 반대부대. 그래서 여기 그 대나무 그려진 호랑이는 다 일제 시대 이후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일본풍이에요. 호랑이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대나무예요. 옛날부터 포수들이 호랑이를 잡을 때 생포하거나 타살하기 또 좋은 데가 어디냐면 대밭으로 몰면 돼. 대밭으로 몰면 호랑이는 이게 힘을 못 써. 왜 얘기하면 호랑이가 워낙 힘이 좋아요. 근데 호랑이는 부분에서 날랜 것이야. 그러니까 호랑이는 바위에 의지하면 잡을 수가 없어.